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초보적인 문제는 얘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걸 4개 넣어놓고 비슷한데 얘가 아닌 걸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 단골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세 놈이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나오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1개 용도 지역들 있죠. 그거. 그 다음 9개 용도 지구. 그 다음 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단자보호구역, 이거 용도 구역이라고 그러거든. 얘네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또 기반시설이 나오고, 얘가 왜 7개로 분류되어 있고, 우리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방제시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장사 치르고 뭐 보건위생장 끼고 그 시설을 하나하나 설치 정비 개량할 때도 미리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시설 쪽에 들어가면 공동구도 나오고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할 때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도 그 다음 새로 들어온 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시설입체, 복합 자꾸 떠들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내가 볼 때 새로 들어온 거지 올해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애초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작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2, 3년 된 사람은 나중에 들어온 거네 이게 되는 거고 쭉 같이 온 사람들은 뭐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나 이거 그냥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 거기 적용할 도시혁신계획자 할 때도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계획자 할 때도 시설입체 복합구역 지정하고 이 8개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설치하고 시행할 때마다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그 내용이 아닌 것 할 때 1번, 2번, 3번, 4번 해놓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것,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어차피 왜냐하면 투기과일지구나 딴 걸 내면 공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가 오류가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데 단어가 유사한데 이해 아닌 거. 자, 그러면 8가지 내용인데 여기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이 모든 내용들을 주민들은 입안권자한테 가서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나요? 아니지. 따라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관련된 것들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게 핵심이에요. 2개가.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거. 이걸로 해결해야 되지. 알맹이로 해결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시설입체 복합구역. 기지 산업유통 시설입체 복합구역. 기존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 운운 길게 나오는 거는 안 나온단 말이십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용산기지 대가리 따서 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가리 따서 외우다가 용도, 용산이 용자가 용도 지역인지 지구인지 헷갈려 버린다니까. 이걸 펼쳐놓고 8가지를 이 중에 뭐 설치해달라고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지구단위 계획 짜달라고, 용도 지구 중에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 시설입체 복합구역, 요 관련된 것만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 내면 며칠 내 반영할 때부터 45일, 연장은 30일,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네가 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시설 2시설 나오면 2시설은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렇지. 제한할 때는 제외. 도시개발 들어가면 포함. 그 2개만 딱 정리하면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가 나올 때 무조건 2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 도로 설치해달라고 기반시설. 도로가 연결돼야 된다. 공원이 설치된다. 그럼 예정지의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가라는 얘기에 땅 주인들이 동의 받아가라. 왜 내 땅에 도로가 만들어지냐는. 그 안에 국가나 지자체 땅이 있다. 걔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30분을 하더라도 천천히 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런 걸 하기 위한 입안을 누가 하냐? 입안권자? 기본계획 짜는 그 특광, 특특, 시장 운수요.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된 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시설 사업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예를 나오면 안 되고. 자, 특별학급지 이거 다 했잖아요. 주민 이해관계자는 얘네들. 자, 이럴 때 이게 적었어. 5페이지, 교과서 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자,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상단까지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라고 제안할 때 5분의 4. 시설 입체 복합구역도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국공유지 제외하고. 그러면서 지구 단위 관련된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적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유통, 시설입체, 복합구역. 나머지는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업유통, 시설입체. 얘들은 또 공간 재구조하게 거기서 물어볼 거니까. 애들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작년에 나온 거 아니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해달라고 이방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없지.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기지, 산업유통.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내용 나오면 다시는 이제 안 틀리고, 워낙이 얘는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서 45일 플러스 30일. 설명서 이런 거는, 자, 제안할 때 보세요. 이게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설명서 첨부하라. 설명서라는 게 하도 이게 우회전 도로가 연결된 게 없으니까 교통사가 빈번하다. 그리고 도면과 조서를 말하거든. 집은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도면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안할 때도 용서해야 돼. 그냥 제안하는 거 아니요. 지가 가가지고 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서 다 작성하고 형식에 맞춰서 도면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제출해야 되니까 미친놈이죠. 돈 들어서. 생업에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게다가 또 뭐라고 했어요? 또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그놈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짓을 할까? 안 하죠. 당연히 미친 제도지. 내가 볼 때 내가 이거 제도 처음 만들 때도 내가 강의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처음 소개했거든요. 이 제도를 만들 때 뭐라고 했냐. 법첨에 복리행정에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뒀다는 거예요. 좋아. 둔 건 좋아. 근데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하고 협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도면도 만들어내야 되고, 제안하는 놈이 설명서도 들어가야 되고, 땅 주인데 도장을 또 받아가야 되고. 5분의 4, 그죠? 얼마나 바쁘고 돈도 많이 드냐고. 누가 이걸 알면 하겠어, 그죠? 그냥 폼만 멋지게 있는 거지. 웃기죠? 그리고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자, 이거 앞으로 요 내면 안 틀리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결정이란 말의 의미는 얘가 베이스 깔려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결정권자라는 말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는 얘네들 누가 지정하냐 이 얘기요. 아무나 못해. 그래서 누구 정도는 돼야 시도지사가 50만 넘는 이 정도가 결정권자라고. 그럼 말단 시장 문수는 결정권한이 없어.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걸 시험 낼까? 아니지. 자, 이 중에 자 보세요. 어디 갔니?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이게 대화가 되잖아요. 공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자, 해수부 장관만 지정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런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나마나 다 알지 이제는. 이제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어디 갔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지구단위 계획 짜는 거는 말단 시장 운수가 직접 입안해가지고 직접 결정도 해요.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반 시장 운수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결정권자들은 얘들은 결정할 때 사전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칠 때 국토교통부면 중앙, 시도 대도시면 지방, 협의심이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국방상 기밀이 있어서 국방부 요청이 있으면
보안상 목적, 절차가 생략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절차 생략은 여기서는 나온다면 협의심이 생략될 수도 있다. 관리부처 장관이 요청한다면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요청이 없어도 알아서 생략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얘들을 결정해서 관보나 공보에 고시했다 하더라도 관보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수부 장관 등의 중앙정부가 할 때 관보라고 하는 거고 지자체에서 하면 공보라고 하는 거예요. 관보나 공보에 고시했다 치더라도 최종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라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관보나 공보에 올라간 건 오늘이지만 일주일 뒤에 지형도면에다가 지도에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효력 발생은 일주일 뒤부터라는 얘기예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리고 맨 남에 지형도면 고시한 날에 다음날, 그 다음에 다음날 빼고 다음날 넣고 매 경륜으로 나와요. 위치 바꿔놓고 지겨워 죽겠어.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 결정했다면 그 전에 적법하게 인허가 받은 사업,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허가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단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 수산자원 보호구역 출제하지 않으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묶이면 몇 월 내 신고? 3월 내 신고해야 기득권 인정한다 하는 거. 이게 다예요. 매 개들이 답이잖아. 매 개들이.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권자가 주의할 점은 지구단위 계획구 이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은 말단 시장문수도 직접 위반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금방 얘기한 거고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여북했으면 경상도 말로 다음 날이 아님이라고 내가 넣었겠냐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을 시장문수가 만들면 도지사에게 승인받으면 되고 이런까지 여기서 지역적으로 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한지 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 한 몸이니까 둘 다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하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딱 보면 5문제 딱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또 우리가 연습해야지. 다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자 이때 16번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라고 해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자 요거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 거칠 때 시도의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뿐 아니고 건축위원회도 소집하는 거야. 그래서 최종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나 해수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대도시 얘들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거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속에 건축 제한 들어가니까 건축위원회도 같이 소집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거쳐야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뭘 결정할 때? 그러면 다른 거 용도, 지역이나 지구 결정할 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그러면 틀리지.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소집하면 안 되고 건축위원회도 같이 소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형도면, 그 다음에 요거 작년 시험 나온 거. 시도지사가 예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했던 걸 얘가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거든.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은 여기에 넣을 수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용도가 막 바뀔 때 이미 사업이나 공사 뭐 한 자는 기득권 보호하는 거예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허가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묶이면 시가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둘 중에 하나가 묶이면 3월 내. 시가와는 신고 3월이. 시가와는 신고 3월이. 일반 시장 문수가 지형도면 만들면 도지사에게 뭘 받고? 승인. 자, 30일에 승인하고 특별하게 없고 5년마다 자, 여기까지는 별거 없는데 자, 여기서 요거 언제? 요거 이제 또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요. 자, 국토교통부 시도시장 문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빨리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장기 계획인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 짤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같이 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같이 짤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 녹지로 묶고 싶네? 공원부지로 묶고 싶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같이 짜야지. 그래야 동시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투기 막으려고. 자, 그러면서 왔어. 자, 그러면 아까 용도 지역이란 놈은 국토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그 다음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 중에 인구 사는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 곳은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지역. 자, 농림지역이라 하면 농지라면 뭘로 묶인 것? 농업진흥지역. 임야라면 산림? 산? 소주? 산은 산이 돼, 물은 물이요. 보전산지. 자, 농지라면 농업, 진흥지역, 임야라면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막 뜯어는 거예요, 막.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란 단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수산자원, 국가유산, 문화재 이런 것들 보호, 육성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을 해서 지형도면의 고시까지 돼야 된다. 그런데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가 없이도 얘가 지정되고 변경되는 경우도 있나요? 많지! 바다 매립하고 이럴 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 미지정된 곳이 있어 없어요? 많지! 그죠?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이다. 거기 내가 건물, 땅 가지고 있다. 건물 지을 때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은? 왜요? 그 중에 제일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 이해해야 문제 풀린다니까. 그러면 이런 절차를 도시군 관리계 절차 없이도 얘들이 지정되고 변경된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인데? 나오잖아요, 이제. 바다 매립. 그죠? 네. 그럼 바다 매립 나오면 외울 것도 없어. 자, 봐봐. 바다는 천천히 이해를 하자고. 바다는 용도 지역이 있다고 없다고. 왜냐 물어보면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됐다니까. 바다는 국토가 아니라고 했지 내가. 영토. 자, 바다를 용도 지역이 없는 바다를 서해안 일대 매립할 수 있잖아요. 땅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매립의 목적이 얘하고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동일하면 그럼 어쩌? 매립구역은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럼 만약에 얘가 농림지역이고 농지 확보하려고 매립했네. 그럼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립 목적이 다르거나 2개 이상 이웃하고 있다면 특례가 없지. 절차를 다 거쳐 새로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뭐 하면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없이도 용도가 지정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 나올 때 주의할 점 봐요. 이제 이해는 해요. 거기 웃으면 바다지 하천 아니야? 간평가 시험에 나온 건데 이거. 바다를 매립했을 때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의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 복잡한 절차 배운 거 없이 매립의 준공구역은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체 없이 뭐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줘야지. 매립 목적이 다르거나 2개 이상 이웃하고 있다면 용도 지역과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를 다 거쳐서 새로 지정을 해줘야 돼. 그 특례는 예지. 그 다음에 항만구역하고 어항구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됐단 말이야. 고시할 필요 없어. 자,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나오면 어디하고 연접할 때 도시지역. 의외로 이래야 돼. 요새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이 중에 하나가 지정되면 그 동네도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일리 왔다 갔다 하면 카메라맨이 싫어해요. 자, 한강구역이 있고 어항구역인 바다는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도시적으로 지정 고시된 거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거든. 그 다음 나머지 세 가지가 자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이 셋 중에 하나가 지정된 곳은 저절로 뭘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니까 이럴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친 거야, 안 거친 거야? 절차적 특례. 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용도가 지정되는데 변경되는데 이럴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안 짜도 용도가 막 자동으로 지정되고 막 바뀐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단골이 바로 관리지역 안에 이거 아니요. 자,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딱 지정하면 얘는 깔끔하게 뭘로 바뀌어요? 농림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면 안 되지.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관리지역 안에 산에 대해서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되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되고 산이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무조건 농림지역. 이 표현을 외워버리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면 외워지겠냐마는 자, 한번 해볼게요.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하여 뭘로 지정하면?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지정한 그 동네는 자, 어디 안에서? 여기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이 동네는 뭘로 바뀌어요?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저절로 바뀌어요.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딱 지정하면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되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거나. 자, 그래서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근데 막 녹지지역 안에서 막 장난치거든. 다시 한 번만 더.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하여 뭘로 지정하면?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순간 저 삐끔친 동네는 뭘로 바뀌고? 농림지역.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할 때 그때는 보전산지 지정하면서 고시를 해요. 자, 농림지역을 할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할까? 왜 그러냐? 보전산지는 공기인용 산지가 있고 임업용 산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할까? 농림지역으로 할까? 고시를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보전산지일 때는. 그럼 이 둘 다 나올 때 둘 다 나오면 정답이 안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 나올 때 서로 틱 바꿔서 내지. 자,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깔끔하게 농림지역으로만 되고 산에 대해서 보전산지를 묶을 때는 그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면 돼요. 고시를 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되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문제 딱 5문제구나 푸는 거예요. 우리가 또